거기 첫 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공적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적 활동은 뭡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국민의 사회복지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공적 활동만으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민간 부분의 대표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활동 근거법은 전체 사회복지 관련 법률인데 그 중에서 5대 사회보험은 제외됩니다. 왜냐? 근년사는 고유하다. 5대 사회보험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2020년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오는 문제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골라라. 그럼 건강보험법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법이 나올 수도 있고 산재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고용보험법이 나올 수도 있고 요양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사회사업의 근거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설립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틀리느냐?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실컷 다른 거 어려운 거 한참 공부하다가 끄트머리에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잘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느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느냐, 누구를 허가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납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신청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립됐을 때 임원은 어떻게 뽑느냐?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그 다음에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게 또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 임원을 몇 명 하는지 그거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뭐 알아서 하라. 뭐 자본금을 얼마나 하는지 뭐 그런 별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 개인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다 이겁니다. 사회복지, 사회봉사,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법이 뭐 범죄 집단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을 두라. 이렇게 많은 숫자를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공론화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도 2명 이상을 감사 보통 1명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감사도 2명 이상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미성년자라든가, 뭐, 비성년 후견이라든가, 비한정 후견이라든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든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잔뜩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충만 읽어봐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에 임원이 못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는 게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국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우리나라의 그 헌법 이념에 맞게 이렇게 공정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거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보고 나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거 내용 보면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습니다. 뭐냐? 사회복지 이사는, 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원은 못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겸임할 수 있는 것은, 겸임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시설의 장은 할 수 있다. 직원은 못한다. 딱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이사도 못하고 시설의 장도 못하고 직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감사는 감사만 해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감사는 객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시설의 장을 하고 감사가 이사를 하고 감사가 직원을 하고 이러면 자기의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는 견제를 위해서, 공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해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급, 2급, 3급으로 있었는데 3급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2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자격을 나누어서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2020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채용, 여기도 이제 자주 시험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를 어느 분야에 채용해야 되느냐?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를 이렇게 채용해야 되고, 또 하나 시험이 잘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무 채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배제된다는 것은 뭡니까?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 복지시설. 그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뭡니까? 노인들이 뭐 스스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데, 거기 뭐 사회복지사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감독할 필요가 뭐 없고 보호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스스로 여가를 즐기면 되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것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처럼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가 해요.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어떻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뭐 허가받아야 된다라면 그건 다 틀린 문제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등등 있죠. 이 대상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가입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정기수시를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또 관심이 많은 것은 뭡니까?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상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들을 마음대로 못 뽑아요. 누가 뽑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 대충 운영위원회 구성해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이렇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하는 이것을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시설의 장이라든가 시설 거주자 대표라든가 이건 매년 시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는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한번 알면 되는데 이것도 300명이냐 500명이냐 100명이냐 한번 공부만 하면 끝나는데 한 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300명 초과할 수 없다. 이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재가복지는 시설에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한다. 예, 자, 이것으로 제1장 사회복지사업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